안녕하세요. 저 팬사인회 응모권 한 장 사고 싶은데요. 네, 손님. 앨범까지 해서 2만 원입니다. 네? 전 응모권만 사고 싶은데. 아, 그럼 포토카드. 이번에 종류가 50개나 된다던데 제 최애 메모 포토카드 한 장 살게요. 네, 앨범까지 해서 2만 원이시고요. 나오실 때까지 구매하셔야 합니다. 아니, 왜 다 앨범까지 사야 하는 거냐고요. K-팝 팬들이라면 이런 경험 있으시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아이돌. 그렇지만 내 아이돌을 보기 위해서라면 앨범을 아주 많이 구매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K-팝 구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K-과 탄소 중립. 그런데 이제 지속 가능성을 곁들인. K-팝의 인기는 실로 대단하죠. 글로벌 한류 트렌드 2022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한류 소비자들은 한국을 생각할 때 K-팝을 가장 먼저 떠올린다고 합니다. 5년 연속으로요. 요즘에는 팬과 인더스트리를 합친 말로써 팬더스트리, 즉 팬덤을 기반으로 한 K-팝 산업의 경제적 가치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여러 뉴스 매체는 현재의 K-팝 산업 구조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고 지적해 왔는데요. K-팝이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해야 한다는 K-팝 팬들의 요구도 있어 왔습니다. 이를 대표하는 단체가 바로 K-팝4 플래닛이죠. 아니, 팝송도 유명하고 J-팝도 있는데 왜 K-팝에만 그러냐고요? 전 세계 음악은 이미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음악인들이 만든 환경 그룹인 뮤직 디클러스 이머전시가 출범하였고 캅26에선 라이브 음악 산업의 넷째로 방안을 논의하였죠. 같은 해에는 음악 산업의 기후 행동을 촉구하는 이니셔티브도 출범했습니다. 아니 이러면 국내 소속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겠는데요? 당연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SM의 UN 글로벌 컴팩트 가입과 그룹 에스파의 UN 연설, JYP의 ESG 보고서 발간과 아리백 이행, YG의 FSC 파트너십 체결과 친환경 앨범 및 굿즈 발매까지. 그러나 여전히 개선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K-팝 산업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개선해야 할 부분이 무엇일지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K-팝의 역할과 개선 과제를 말하기 위해 10월 27일 국회에 모였습니다. 최근 K-팝의 CD에 그 80%가 매장에서 버려진다는 언론 기사는 왜 우리는 친환경 K-팝 문화를 조성해야 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세미나는 친환경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논의의 장인 동시에 더 발전적이고 지속가능한 K-팝 문화를 만들기 위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구는 우리의 행성입니다. 우리의 미래입니다. 기후변화는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블랙핑크의 메시지를 상기하며 개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들이 꼽은 K-팝의 개선 과제는 총 4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음반의 환경적 문제. 음반은 현재 디지털 음원이 보편화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CD만을 파는 것이 아니라 포토북, 포토카드, 포스터 등을 음반에 담는 구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음반에는 플라스틱과 같은 재활용이 불가능한 이런 폐기물이 현재 발생하고 있고 강예리 위원장님은 이에 대한 제언으로 친환경 소재 앨범이나 디지털 앨범의 확산, 그리고 앨범의 분리배출 방법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이영애 인천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냥 친환경 소재로 바꾸고 잘 버릴 수 있도록 상표를 표시를 해주고 정보를 제공하고 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낮은 수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런 것들로 모든 것들을 다 커버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잘 버릴까를 많이 고민하는 포커스가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시작점은 잘 버릴까, 재활용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재사용할까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두 번째, 음반의 과도한 구매를 부추기는 마케팅. 이러한 음반을 판매할 때는 팬사인회나 하나의 음반이 아니라 각 아티스트별로 여러 버전의 변형된 음반을 판매하기도 하고 음반 판매사마다 미공개 포토카드를 제작함으로써 여러 군데의 음반 판매사에서 음반을 사게끔 하는 그러한 마케팅들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물 음반 판매량과 음악 차트와의 관계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음반 점수회 같은 경우에는 5%에서 50%까지 반영 비율이 굉장히 상이합니다.
또한 서클 차트와 한터 차트를 보면 이러한 실물 음반 판매량을 가지고 이제 인증패를 수여하고 있고 초동 판매량으로 이러한 인증패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최혜지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님은 이렇게 제언해 주셨습니다. 우선 포토 앨범 같은 이제 랜덤 특전 시스템은 소비자가 내용을 계속 전혀 모르고 사야 된다는 점에서 소비자 보호법, 이제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에 좀 어긋남이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사행성 조작면에도 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아이돌 팬 특성상 또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도박성이 짙은 아이템들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 반드시 좀 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벤트 추천권 같은 경우도 한 장의 음반을 사든 100장의 음반을 사든 모두에게 동일한 확률을 주어주는 무작위 추천 방식으로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돈이 많든 적든 아이돌을 응원하는 팬들의 마음은 모두 똑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이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동일하게 주어져야 되는 것이 공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한터 차트에서 앨범 가격이 높으면 음반 지수를 더 높게 주겠다라는 시스템을 적용했어요. 엔터사가 결국엔 앨범을 더 비싸게 판매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하면 결국에는 엔터사가 앨범에 여러 추가 구성품을 더 껴넣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차트사가 음악을 평가하는데 공정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면 전반적인 음반 사재기 문제는 좀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스트리밍의 탄소 배출. 스트리밍 업체는 음원 등 각종 데이터를 보관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데이터 센터의 전력은 대부분 화석연료로부터 얻고 있고 서비스 운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국내 데이터 센터를 24시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탄소가 배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K-POP 플래닛은 국내 플랫폼 기업들에게 첫째, 재생에너지 100% 음원 파일을 출시할 것. 둘째, 현재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비율을 공개할 것. 마지막으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목표로 그 전환 계획을 공개할 것. 을 요구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임동아 네이버 ESG 이사님은 플랫폼 기업의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아리백에 가입을 해서 그 이제 재생에너지 전환을 하겠다라는 것을 저희가 선언을 했고 실제로 그 전환하기 위한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환경이 너무 안 좋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 전환을 할 경우에 비용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는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플랫폼 기업으로서 우리가 그럼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 그런 관점에서 네이버는 뭐 작년부터 했지만 올해 더욱 강화한 게 이런 기후위기와 관련된 그 각종 정보들, 실천할 수 있는 사항들을 많은 이용자들이 이렇게 빨리 느끼시고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게끔 표기를 해서 이제 그 공지를 하고 있고. 마지막, 콘서트에서의 탄소 배출. 이다현 활동가님은 콜드플레이와 네덜란드의 디지털 페스티벌을 해외 저탄소 콘서트 예시로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K-POP과 환경의 연관성을 주목할 수 있게 된 것은 언론의 역할도 컸는데요. K-POP 취재를 오래 한 기자들이 존재하고 기후변화를 취재하는 기자들이 존재하지만 K-POP이랑 기후변화가 중첩되는 영역을 이제 취재 보도하는 일은 그 자체가 사실 시작된 게 1, 2년 정도밖에 안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서나 팀이 나눠져 있더라도 좀 기후변화를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시대적인 의제를 조금 기자들도 고민을 하면서 취재 보도를 하면 중첩되는 영역에 대한 더 좋은 기사들이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김유나 대중음악 평론가님은 K-POP 플래닛을 비롯한 현재 K-POP에서의 기후 행동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이 정말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산업을 만들고 있는 기획사, 가수, 팬 이렇게 세 개의 어떤 조합이 이제야 문제점을 좀 공통으로 인식하고 움직임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시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단순한 뭐 지구 환경을 지키자 하는 퍼포먼스로 끝나지 않으려면 이 모든 운동이 시작된 팬들의 움직임에 실질적으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같이 동참하고 지원해줘야 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좀 눈치를 보게 만들자는 거죠. 세미나의 모든 논의를 경청하신 안미란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이제 앞으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좀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되었고요. 우리 음악 산업이 지구에 보다 더 기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지원하고 또 업계의 동참을 주문하는 역할을 확대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음악 산업이 기후 위기 대응과 관련해서 주요한 동참 파트너가 되고 또 K-팝 셀럽 등을 통해서 일반인들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 수 있도록 저희 부도 업계와 함께 더욱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에는 K-팝을 좋아하는 10대 친구들도 찾아왔었는데요. 저는 평소에 아이돌들의 영상과 노래들을 들으면서 노래 좋다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이 세미나를 들으면서 주제가 정말 신선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미나를 통해서 K-팝과 환경이 얼마나 많은 관련이 있는지 알게 되었고 꼭 지금 하고 있는 노력들이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남녀노소 이제는 해외에서까지 사랑받는 우리 K-팝. 그런데 친환경 하면 더 사랑해요.